네, 자, 이번 시간은 거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사장님이 거래로 기록하래요. 아니, 지금 회사가 화재로 지금 망할까 말까 하는 판에 사회에서 이걸 거래로 보는 데는 없죠. 근데 거래로 기록해야 됩니다. 회계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거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교재 5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출제율이 약 4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거래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는 상품 매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채권 채무, 자산 구입, 급여 지급한 거, 요거는 회계상의 거래, 일상생활의 거래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자, 아까 화재가 났거나, 여기 있네요. 상품이 도난당했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버렸어. 화재, 분실,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이 생겼을 때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안 하죠. 근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거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일상생활에서는, 야, 오늘 상품 주문 들어왔고, 뭐, 계약, 1억짜리 계약 맺었어. 자, 오늘 회식하자.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회계에서는 장부에 적을 거 없습니다. 자, 건물이 임대차 계약, 종업원 채용 약속한 거, 신입사원 채용이 됐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 볼 수 있지만 회계상은 거래가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거래란, 회계에서 정의하는 거래란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핵심 이겁니다.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또 수익 또는 비용의 증감, 발생, 이런 변화를 가져올 때 거래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자, 상품, 도난, 분실, 화재,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죠. 그럼 거래입니다. 도난당해도 마찬가지,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보험 들었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이 된다. 왜? 이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근데, 자, 상품 주문 1억짜리 계약하면 뭐예요? 돈이 들어오면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거래 맞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안 들어온 그냥 계약서만 작성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고 종업원 채용한 것도 월급이 나가야 그건 거래죠. 왜? 돈이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들어오고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약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회계상 거래다. 왜?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재해 손실. 물론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금 차익해서 보험금 수익해서 그 손실을 줄입니다. 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거래가 아니다. 자, 기준은 이겁니다. 거래란 갈거 올래, 즉 주고받는, 서로가 뭐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죠. 자, 이러한 것들이 거래고, 자, 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이 소실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한자 용어다 보니까 뭐 살을 써, 이를 써 해서 불에 타 없어졌다라는 뜻이니까 이 용어 여러분들 소실하다, 아,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8회 기출문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관 중인 현금 1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 현금이란 자산이 없어졌죠. 거래입니다. 자, 이 거래고요.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 300만 원이 소실 불에 타 없어졌다.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해요. 억울하지만 거래입니다. 자, 주식회사 햇님과 1억 원이 상품 판매 계약만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받았던 소리 없어요.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나 수익비용 발생이 없어요. 얘가 거래가 아니다.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금 3천만 원을 기업주명의 통장으로 출자하다. 자본금을 내놓다. 자, 사무실에 사장님이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요. 자본금이 또 증가합니다. 사장님 돈이.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의 기준이 뭐냐?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아까 거래가 아닌 것, 거래, 회계상의 거래, 이렇게 해놨죠. 일상생활 거래도 되고, 회계상의 거래도 되는 공통분모에 있던 거. 그걸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외상으로 줬는데,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 받을 놈이라 그랬죠? 자, 외상으로 줬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거나, 외상값을 안 갚고 도주해버렸다든가. 그러면 그 손실을 뭐라 그러냐면, 대손상각비.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요거,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억울하다. 이 죽일 놈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하고 말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로 안 보죠. 근데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왜? 외상매출금 받을 놈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이 감소. 자, 회계상 거래고요. 요거는 자, 이건 회계상 거래. 감가상각. 여러분 집에 엄마나 아빠 자동차, 승용차 그 낡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하지 않죠. 그 낡은 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감가상각비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는 돈으로 가격에 엄마가 감가상각비 얼마 계산 안 해요. 그냥 똥차 이렇게 적고 말죠. 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에서는 그 낡아버린 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비용으로 적습니다.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자, 종업원 채용을 약속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자,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적인 거래에는 해당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상적인 거래. 자, 상품이 매출과 매출채권이 발생,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이렇게 팔았다는 소리예요. 상품이란 자산이 나가죠. 팔았으니까. 대신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 감소가 생겼어요.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도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거래를 보죠. 자, 일상생활 거래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해당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해서 기계장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하다. 이거 제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감가상각비예요. 아까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 이른바 아빠 똥차. 자, 회계상의 거래 맞습니다. 상품 보관 창고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금 줬다는 소리 없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없죠. 요거 거래가 아니다. 자, 거래처에서 상품 2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 거래죠. 자, 그 다음에 결손 아동을 돕기 위해 10만 원을 기부하다.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기부금 비용이고요. 10만 원 현금으로 줬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겠죠. 또는 물품을 줬으면 그만큼 우리 회사 물품을 줬으면 그 자산이 또 감소하고. 자, 회계상 거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이번 시간에 암기할 게 요게 나왔어요. 자꾸 암기하라 해서 매 시간마다 암기하라 해서 미안한데 저는 암기를 가장 최소화시킵니다. 몇 시간만 참으세요. 앞으로 한 2-3시간만 하면 암기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자, 거래의 8요소.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이 8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산이 증가. 현금이 들어왔을 때. 반대로 우리가 현금이 나갔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다. 자,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값, 외상매입금이 증가, 부채의 증가.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외상매입금이랑 부채가 감소. 사장님이 사무실에 야 이걸로 우리 사무실 운영하자. 돈 가져왔어요. 자본금이 증가. 그 다음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또 돈 가져가요. 사장님 돈 가져가는데 야 10만 원만 내놔봐. 우리 아들내미 용돈 주게. 아, 안 돼. 회사 돈이에요. 주식회사는 안 됩니다. 근데 개인 회사는 사장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돈 못 준다 그러면 자, 직원 내보내고 가져갑니다. 자, 돈 가져갔을 때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물건 팔아서 이익 생겼어요. 아니면 은행에 돈을 넣어뒀더니 이자가 생겼어. 이자 수익이 발생. 직원들 월급 줬어. 급여 비용이 발생. 자, 그래서 요거를 네 가지 나눴습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이 발생은 차변,
왼쪽이란 뜻입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왼쪽.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 좀 냄새가 나죠? 자, 요거는 오른쪽에 적자 해서 요 4개, 4개, 8, 요 선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고,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고, 요거 4개, 요거 4개는 차변이냐, 대변이냐, 요거를 암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변, 대변. 차변은 딥이란 가지다. 대변은 크레디트. 우리 크레디트 카드 하죠. 일단 돈 없이 그냥 쓰는 거죠. 빚지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회계 관습상으로 그냥 왼쪽과 오른쪽을 뜻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구단은 다 외우잖아요. 구구단이 몇 개, 뭐 2단부터 9단까지 막 하는데, 자, 이거는 8개밖에 안 됩니다. 회계상의 구구단입니다, 이게. 이거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쉽게 암기하는 게 우리가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은, 자, 재무상태표. 자산은 어느 쪽에? 이쪽에 적는다 그랬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수익은 오른쪽에 적고 비용은 왼쪽에 적는다 그랬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음악 소리 지르다가 그냥 딱 겁주면 꼬리 내리고 도망가죠. 홈그라운드 있죠. 자산이 원래 홈그라운드가 왼쪽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증가해요. 잘 봐요. 자산 증가 왼쪽입니다. 차변. 부채 자본은 홈그라운드가 오른쪽이에요. 자, 부채 자본은 홈그라운드에서 증가. 근데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원전 경기를 가면 감소. 자산도 홈그라운드가 아닌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 그 다음에 이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라 그럽니다. 현금 얼마 들어왔다 남았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직원 월급 비용 같은 경우는 발생했다 그럽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 직원 월급은 주고 나면 끝입니다. 준 월급 뭐 또 돌려받을 수는 없죠. 자, 발생하면 끝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 그럽니다. 홈그라운드 비용이 발생 왼쪽에 있죠. 비용이 발생 차변 왼쪽. 수익이 발생 오른쪽 대변. 자, 이런 식으로 연관 지어서 요거랑 같이 암기를 해도 좋고, 구구단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요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계라는 걸 배울 겁니다. 분계할 때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모르고 분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을 건너뛰고 바로 1급으로 가신 분들이 오히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2급을 거치고 1급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8개 요거를 좀 암기를 해야만이 다음 시간부터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자, 모든 시험은 자, 자산이 증가부터 해서 왼쪽에 4개, 오른쪽 4개, 요거 8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우선 교환거래가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수익비용을 왕따시키고 자산부채 자본끼리만 노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시소하고 있죠. 수익과 비용은 왕따시켜버리고 같이 안 끼워줘요. 이런 거는 교환거래.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교환거래 예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재에 그림이 있죠.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자산.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도 자산입니다. 자, 근데 상품을 매입하고 들어왔어요. 상품이 들어왔으면 상품이란 자산이 어떻게? 증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그러면 보세요. 자산 증가,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 왼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감소는 오른쪽에 기록한다 그랬죠. 자산 감소. 자, 어떤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 감소. 대변에. 이거 K랩 프로그램 이제 전산회계 프로그램 들어가면 요거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산만 있어요. 수익 비용이 없어. 교환거래입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 요 안에서만 노는 거 교환거래.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교환거래 또 외상값이 있어요. 우리가 외상값 갚아야죠. 외상매입금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 자, 봅시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어. 부채의 감소는 어느 쪽? 왼쪽에 적게 돼 있어요. 차변. 그 다음 뭘로 갚았어요? 현금으로 갚았어.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는 대변에 적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 비용이 없어요.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만 있어요. 그럼 교환거래. 자, 이번엔 손익거래입니다. 야, 니들 애들이 그러면 되겠니? 수익 비용도 같이 끼워줘서 놀아요. 자, 왼쪽에는 자산부채 자본, 오른쪽에는 수익 비용. 물론 반대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끼워줘요. 그러면 사이좋게 논다 해서 손익거래.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자, 대여금. 우리가 돈 빌려준 거. 반대가 뭐죠? 차입금. 그렇죠?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잘 보세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 그렇죠?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자, 수익이 발생이고 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3만 원. 수익이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손익거래. 자, 손익거래 해당이 됩니다. 자, 또 손익거래 한번 해볼까요? 직원들 월급 줘야죠. 보너스도 줘야 되고. 종업원 급여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차변의 비용. 어떤 비용? 급여.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 감소.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해 줍니다.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자꾸 연습하면요. 돈 나갔다 대변. 돈 들어왔다 차변. 아주 그냥 운전할 때 처음에는 요즘 다 오토지만 스틱으로 할 때 내가 왜 이걸 배웠나. 그래서 서울에서 좌회전을 못해가지고 부산까지 간다는 아줌마도 있듯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는 뭐 핸드폰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죠. 그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분계 문제 자주 풀다 보면 기출문제에 보면 자주 출제되는 분계 150선인가 거기 실어놨어요. 그 분계 연습 자꾸 하면 됩니다. 자,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 이렇게 사이좋게 놀아요. 그러면 손익거래. 자, 이번엔 혼합거래입니다. 교환거래 알겠고 손익거래 알겠는데 혼합거래는 동시에 자산부채 자본끼리도 놀고 수익 비용 시소가 두 개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환거래, 요거는 손익거래.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기느냐. 아까 단기 대여금을 10만 원 빌려준 게 있었는데 이자도 받고 단기 대여금도 받고 해서 전부 다 13만 원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단기 대여금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 요거 두 개 합쳐서 1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 차변 13만 원. 그 다음 대변이 단기 대여금이란 자산, 돈 빌려줬던 거는 이제 다시 또 청구할 수는 없죠. 돌려받았으니까. 그럼 차용증 받았던 거 돌려주면 끝입니다. 단기 대여금 10만 원이 감소, 자산이 감소입니다. 자산이 감소는 대변에. 그러면 지금 금액 안 맞죠? 여기 돈 받은 거 13만 원, 단기 대여금은 10만 원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자 받은 거 기록해야죠. 이자 수익이 발생 어느 쪽? 대변에.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 대변에 기록하면 이렇게 보면 교환거래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놓고 보면 교환거래. 3만 원만 놓고 보면 손익거래가 어떻게?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교환거래. 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손익거래. 이게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짬뽕 혼합거래입니다. 짬짜면이에요.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혼합거래. 자, 그러면 예제 5번 54쪽에 있는 자, 요거를 하나씩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죠.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죠. 갚아야 될 돈이 부채가 증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교환거래.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현금 2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차입하다 대출받아 온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란 자산 증가,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차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입금, 1년 이내에 갚기로 하면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수익비용 없습니다. 그럼 교환거래.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차입금 이자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 현금이란 자산이 나갔어요. 그건 대변이죠. 그 다음에 이자 준 거 이자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입니다. 비용이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죠. 자, 요거 자산과 비용이니까 그렇죠. 손익거래. 자, 이렇게 나오고요. 4번. 자, 원가 5만 원짜리 상품을 8만 원에 3만 원 이익 봤어요.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8만 원 들어온 거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차변에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5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으니까 5만 원이라는 상품 5만 원짜리 자산 감소. 3만 원 이익 생겼죠. 상품 팔아서 생긴 이익을 자,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 그럽니다.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 대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5만 원만 놓고 보면 교환거래, 3만 원만 따로 빼서 보면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뭐 그렇죠. 혼합거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종업원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 비용이죠. 자, 비용이 발생 차변.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자, 10만 원을 거래은행에 당좌 예입하다. 아직 여러분 당좌 예금 안 배웠습니다. 요 뒤에 자세히 배울 건데 많은 돈을 사무실에 보관하면 도난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보통은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왜 사장님이 책상에서 수표책을 꺼내서 딱 사인하고 딱 찌어서 딱 주죠. 뭐 백지 수표, 금액은 네가 적어. 막 이런 것도 나오죠. 영화에서 보면. 자, 그럴 때 그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가요. 그럴 때 그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만든 통장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 그럽니다. 자, 어쨌거나 이 돈은 회사 안에 있어요. 현금이 나갔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고요.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은행에 우리 앞에서 보통 예금을 배웠지만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보통 예금처럼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에서 대변,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 수익 비용이 없어요.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 문제. 자, 55페이지에 있는 거. 자,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그러니까 어떤 거래냐? 자, 보겠습니다. 차변에 자산이 증가가 있고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가 어느 게 있느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 빌려주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여기 맞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에 적어야죠. 대신에 대여해 줬으니까 단기 대여금. 3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 차변에 적게 돼 있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자, 이렇게 적어서 요 1번 거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볼까요? 당월분 전기요금 16만 원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자,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 차변. 근데 비용이 발생 없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 감소, 요거는 맞는데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18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맞는데 이자를 지불한 거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 비용이 발생 뭐요?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비용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아차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자, 자산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나 자산 증가는 맞는데 수익 발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해당이 없고 거래처의 외상대금 5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야 외출금이야 했는데 지급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면 부채가 감소. 이거는 부채의 감소가 생기죠. 자, 부채 감소가 없습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죠. 원래.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 감소는 맞는데 부채 감소가 없어요. 해당이 없으니까 얘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자, 2번 문제. 자, 다음 중 각 날짜별 분기에 대한 거래의 종류로 옳은 것.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기 차입금 3천만 원과 현금 3,100. 자, 3천만 원만 놓고 보면 부채, 이거 다음에 이거 자산이 감소. 부채의 감소. 단기 차입금 갚은 거예요. 이거 교환 거래입니다. 근데 요 100만 원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거는 비용이 발생이죠. 그러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뭐예요? 혼합거래. 자, 10월 6일은 혼합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혼합거래가 지금 요거 두 개 있어요.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정답입니다. 자, 10월 9일 볼까요? 현금이 차변에 있습니다. 그럼 현금이란 자산 증가라는 뜻이죠. 자산 증가. 자본금이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자본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입니다. 사장님이 1,000만 원을 회사에 가지고 온 거예요. 출자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익 비용이 없어요. 자산과 자본만 있습니다. 그럼 무슨 거래? 교환 거래. 그래서 10월 9일은 교환 거래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기 차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빌려온 거 20만 원 갚았다 이 말입니다. 뭘로? 현금으로.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먼저 해볼게요. 자산 감소 3개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죠. 부채를 갚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채 감소. 부채의 감소. 네, 요것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이 되고 수익 비용이 없으니까 교환 거래도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도 있네. 네. 자, 봅시다. 독도 상사의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는 자, 오늘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나요? 했더니 독도 상사는 그다음 이쪽에 여자 직원분이 울릉도 상사로부터 사무용 책상 50만 원을 구입. 사무용 책상 우리가 이름을 뭘로 해야죠? 개정 과목. 비용이란다. 비품이죠. 비품이라는 책상을 샀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죠. 자, 됐고요.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지급이니까 감소. 현금이 나갔잖아요. 자산 감소.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라는 전제합니다. 체크카드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나가고 신용카드는 일단 구입하고
대금 결제는 언제? 보통 뭐 말일날 카드 결제일 뭐 25일. 그러면 돈 나간 거예요? 아직 안 나갔죠. 자, 요런 걸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미지급금이라 그럽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자, 외상 매입금이라고 안 하나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닌 거 구입할 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생긴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이 생긴 거예요. 부채 증가입니다. 자, 나중에 그럼 이 부채 증가는 카드 대금 결제를 할 때 부채 증가는 없어지고 뭐 돈이 나가든가 하겠죠. 자, 없는 거, 발생하지 않는 거, 수익은 없어요. 뭐 물건 팔아서 이익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56페이지에 보면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변에 상품, 대변의 외상,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거래를 자, 차변의 자산이 증가, 어떤 상품이란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가 증가합니다.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록하게 돼 있죠. 자, 금액 8만 원, 8만 원. 동시에 발생한 거래에서 차변과 대변, 왼쪽, 오른쪽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하는 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양면성이라고도 해요. 자, 요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회계 K의 프로그램, 우리 시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가서 요걸 입력을 한다면 아까 그 금액을 입력한 건 아닌데 다른 거지만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한번 입력해 봤어요. 자, 날짜, 그 다음에 차변, 현금, 돈 들어오고 대변에 상품 팔았어요. 10만 원인데 이쪽을 11만 원 입력해 버렸어요. 거래 이중성이 안 맞죠. 그랬더니 위에 보면 대차 차액 마이너스만. 너 바보야. 지금 입력 잘못했어.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100000 하는데 실수로 1, 2번 탁 누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빨리 여러 개 입력하다 보면 그냥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 딱 보면서 틀렸네. 그러고 확인하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거래의 이중성이 위배가 되면 이런 게 생긴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고요. 대차 평균이 원리는 뭐냐? 매일매일 거래의 이중성이 다 이상 없이 했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합계. 자, 이거 재무상태표입니다. 이쪽에 차변, 자산, 부채, 자본, 대변.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은 반드시 합계액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장부는 틀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대변과 차변 평균 같다 이 말입니다. 평균의 원리.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다른 점은 뭐냐? 이건 거래 하나, 이거는 합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57페이지에 있는 문제, 확인학습 문제.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회계 용어로 옳은 것. 복식부기에서는 복식,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하는 거. 모든 계정이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나왔습니다. 항상 일치하여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안 맞으면 틀린 장부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거래 이중성? 아니죠. 이건 거래 하나. 합계는 그렇죠. 대차 평균이 원리.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요거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다음 이 내용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이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기입하게 된다. 합계란 말 없죠. 거래의 이중성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뭐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오늘 암기해야 된다고 한 건 요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개정 과목 우리가 자동차, 업무용 차량, 컴퓨터, 뭐 냉난방기 이런 거, 자, 비품, 차량 운반구, 뭐 전기세, 수도세 나가면 수도광열비 이름을 딱 정해놨죠. 비품, 차량, 뭐 수도광열비 등 이름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을 뭐라 그러냐? 개정 과목,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계정. 각각의 계정들이 있어요. 자산 계정,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외상매 주금 있었죠? 부채 계정, 뭐 차입금, 외상매 입금 있었죠? 자본 계정은 지금은 자본금 하나. 그 다음 수익, 판매,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자, 수익 있었죠? 각각을 수익 계정. 이런 건 계정.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장부를 팔았어요. 문방구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지금은 다 컴퓨터로 처리하니까 요거 이제 사용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표준식 계정, 잔액식 계정 이거 옛날 이야기고 단지 선생님이 요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보면 계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T자로. 요거는 학습용으로 쓰는 겁니다. T자 계정 그럽니다. 학습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라는 거. 요건 그냥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 특히 이거는 별 5개.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특히 프로그램 입력할 때 있죠. 다 죄다 분계입니다. 자, 실무도 마찬가지고. 요거 다음 시간 배우는데 반드시 거래의 8요소 암기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비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분계를 할 겁니다. 자, 요거 반드시 연습 좀 해주시고요. 복습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분계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